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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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가국어 고등부 국어 강사 이메림입니다. 와우.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아, 투시가 이렇게 두드러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네네네. 미느님도 레오님도 안 계셔가지고 저희 국어 선생님들끼리 고군분투했는데 오늘 네. 옆에 든든하게 천군만마를 얻은 아유. 느낌으로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너무 좋습니다. 해림쌤하고 이렇게 또 투샷으로 또 가는 게 또 영광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제 국어 방송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뭐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고,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제 되게 많이 알았고, 그래서 또, 상담이나 컨설팅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국어 강사들이 말이 정말 많거든요. 한 저희가 10분의 1밖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최대한 압축한다고 압축해서. 수학의 민원장도 말이 많아. 국어 강사만 말이 많은 게 아니야. 강사들은 말이 많아요. 강사들은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수다성의 저기가 아니라 뭔가를 좋은 정보를 많이 좀 전달해주고 싶은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사실 수업 시간에는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거지. 네. 그 외적인 내용들을 또 전달할 시간이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좀 압축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들이 그냥 그런 얘기들은 여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시작하자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 방송을 못 보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국어 성적 향상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시다면 꼭 한번 지난주 방송 봐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올해도 6학년도에서도 아직 이제 정시가 또 발표가 됐어요. 빠른 대학들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또 발표가 돼서 또 이따가 제가 또 후미에 또 입결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해드리고 합격증이 쏟아 들어올 시기인가요? 근데 되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안경이요. 오늘 안경 안 쓰고 하려고요. 오늘은 안경을 안 쓰고 해보려고요. 맨날 이제 안경 쓰고 하니까, 안 보이시나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저도 좀, 맨날 나는 이 스튜디오가 어둡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막 껌껌한 상태에서 내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밝은 상태에서 한번, 밝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선글라스 쓰는데 까먹은 거 아닌가 일부러 안 쓴 겁니다. 내가. 네. 어쨌든 정시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국어 때문에 덕을 많이 본 학생들 국어 성적이 잘 나와서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이제 2027학년 2026학년은 이제 정시에 이제 발표되고 하면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2027학년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또 슬기롭게,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아무래도 좀, 혜림 때 2027학년도면, 그 다음 해가 2028학년도잖아요. 네. 지금 고3 친구들 굉장히, 현역 이제 고3 친구들은, 그쵸. 속된 말로 쫄리고 있을 겁니다. 너무. 근데, 실제로 컨설팅 해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때요? 되게 여유로워요. 제가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여유로울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아직은 고3이 시작되진 않고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체감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는 알죠. 28학년도에는 뭔가 다 막 뒤바뀐다. 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보통 재수를 하게 되면, 혜림쌤, 재수생들이 수능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2027의 학생이 재수를 하게 되면 좀 불리한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탐구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사탐이든 과탐이든 선택해서 두 과목을 봤는데 2028학년은 탐구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1학년 수준의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적분만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학통을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28학년도에는 학통을 다시 해야 되는
네, 그 다음에 수원수투에서도 자기 때 이제 교과 개정이 할 때 안 들어갔던 단원이 하나 들어갔던 그쵸. 그런 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28학년도에는 2027학년도에 수능분학생 재수할 경우 좀 불리할 그런 또 특유의 또 이상한 또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현 고3 그러니까 예비 고3 학생들, 현 고2 예비 고3 학생 이 방송은 오늘 정말 좀 제가 굉장히 오늘 방송도 좀 심혈을 기울이기 네, 위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셨습니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한번 좀 시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질문도 받겠습니다. 질문도 받을 테니까 댓글도 바로바로 올려주시고 저희가 진행하는 중간에 댓글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모자란다면 제가 오늘 방송에 댓글 거나 참여해주신 학부모님에 한해서는 제가 저희 전용폰 있죠, PD님? 네, 전용폰으로 또 기록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로도 직접 전국 어디에 계시더라도 제주도에서부터 울릉도 독도에 계시더라도 제가 전화통화로 상담을 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신 그 분들은 중간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027학년도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이 전형이 뭐가 어떻게 바뀐다, 어떤다, 이런 것들은 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2027학년도 대입을 대비하는 자세를 먼저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제가 방학 동안에도 지금 예비 고3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매일 컨설팅을 우리 그 스터디 센터에 오늘 있는 학생들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삼수생. 네. 이번에도 수능을 봤어. 그러니까 아니 재수했다 다시 또 수능 봤는데 삼수를 준비하는 학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 학생들을 지금 계속 컨설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느낀 분위기라든지 학생들이 계속 놓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좀 오늘 정리를 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는데 첫 번째가 특히 예비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입에 2027학년 대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난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계열로 지원을 할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 쪽이냐. 문과 쪽에서도 어문 있고, 그 다음에 상경이 있고요. 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계 쪽에서도 공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있고요. 자연계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 쪽, 의학학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예, 수의대.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거 뭐냐면, 글쎄요. 고3인데? 예. 고3인데도 계열을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안 이런 정하지.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재. 예전에는 가형, 나형 아시죠? 네. 수학이 딱 선을 그어줬잖아. 네. 이과. 이과냐. 네. 근데 요즘은 심지어는 탐구도 이게 허물어졌잖아요. 사탐도 많이, 이과 학생이 사탐도 많이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점수 되는 대로. 1학년 때에는 이과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 이번에 인문 계열로 한번 해볼까 이런 막 고민들이 그렇죠. 생기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목표에 대한 아이들이 이 설정을 명확하게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의 올림픽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네. 4년마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탑인 종목을 저는 양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양궁 끝내주잖아요. 네. 대한민국 양궁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양궁에 선수들이 이 사선에 딱 올라서 그 관역대를 딱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말 팔 시위를 당기겠냐는 거예요.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관역 정중앙을 향해서. 네. 그죠? 정중앙에. 근데 사실 그 관역 그냥 형체만 보이지. 사실 그게 10점짜리 라인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가짐은 우리가 훈련은 항상 저 가운데 넣는다. 그러니까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나는 훈련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가운데 넣으려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탄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 입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는 목표가 좀 명확해야 된다. 또한 그 목표에 대한 절실함도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내신 이제 3학년 1학기 시작하면 내신 좀 이제 해보고 내신 성적 나와보고 제가 좀 이따도 그 얘기도 네. 또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쳐봐서 대략 제가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면 가다 보면 계속 성적은 그 수준이라든지 그 이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되겠어. 내가 의대를 가야 되겠어.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솔직히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가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는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의대를 못 가는 건 똑같아요.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 왜냐하면 의대다 서울대다 그러면 내가 갈 대학은 아니야. 넌 그렇죠. 넘사벽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예 넘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전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한 입장에서 좀 다지고 가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컨설팅이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컨설팅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목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모집단의 즉 학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네가 어떤 사회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또 다시 또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분명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분명히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 네. 왜? 내신이 안 좋으면 또 그 다음 카드가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또 전공적법이 맞고 진로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 그나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런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 외의 학생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2027학년도 첫 번째가 수시잖아요. 대한민국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잖아요. 수시 6번의 기회, 정시 3번의 기회. 총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총 9번이다. 물론 자연계열 쪽에는 특성화 대학이라고 카이스트라든지 유니스트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 다음에 6회 공부 이건 수시 6회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또한 수시가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에 합격을 해도 정시에 또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목표에 대한 부분. 주변에 혹시 제자들이나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이 27학년 입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점은 정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25, 26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나마 22수능 이후에 가장 많은 정보가 쌓여있는 데이터가 그렇죠. 쌓여있는 입시가 27 입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정말 마지막 지금 이번 개정에서의 수능이고 입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또 굉장히 높은 N수생들의 맞아요. 참여가 들어올 것 같다. 그 높은 경쟁률을 현역 학생들이 어떻게 뚫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레옹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항상 매년 현역 고3들은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네, 현역 고3들은 오히려 고1, 고2 학생들이 수능이 20개월 남았다니 막 이러면서 좀 긴장에 떨고 있지 오히려 현역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내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맞는 대로 가져뭐라고 했다가 9월부터 갑자기 쫄려가지고 막 아등바등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레옹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빠르게 이 계열은 확실하게 정하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N수생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수를 하고도 벌써 지금 또 다시 성적도 괜찮았어요.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이번에 중경외시 정도는 가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다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메디컬 쪽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2027학년도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쏟아붓는 학생들이 대거 지금 맞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역 고3 학생들을 그걸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아유,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면 이제 대학을 또 설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혜림쌤? 대학을 설정하는데 대부분의 6개 대학을 설정을 하는 그 시기에 학생과 학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이 아이가 6개 대학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준을 내신 등급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신이 4등급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요, 뭐, 죄송합니다. 이게 직업병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선생님들한테 어머님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혜린쌤한테 자, 예를 들어서 혜린쌤 내신이 4등급입니다. 분당에 사는 아이가요. 네. 분당에 사는 아이가 내신이 4등급이야. 그런데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계속 그냥 쭉 2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신 기준으로 하면 이 학생은 4등급이면 수도권에 지원할 수가 없죠. 수시를.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2가 계속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과연 기준으로 6개 학교를 정할 것이냐,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그 기준점이 내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신에. 저는 가장 그러니까 합격을, 자, 이 방송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합격을 원한다면 정말 2027학년도에 합격을 원한다면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요 90% 이상 합격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담임 선생님은요 서울대다 의대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4년제만 4년제만 합격할 수 있는 합격하면 학교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2027학년도에 합격을 정말 원한다면 일단 우선 저는 담임 선생님은요 정확할 겁니다. 너가 붙을 수 있는데. 붙을 수 있는 대학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마 내신일 겁니다. 네. 내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수시 6개 대학을 설정할 때는 저는 항상 그래요. 모의고사 성적을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3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가 10월이거든요. 네. 10월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9월 모의고사 등급을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혜림쌤 저는요 국어 성적을 먼저 물어봐요. 국어 등급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국어라는 등급이 이게 고3에 돼서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국어 등급을 보고 아, 이 학생이 우선적으로 국어 등급을 어느 정도를 맞냐에 따라서 저는 그런 부분도 먼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랫동안 시간을 맞습니다. 기본기를 네. 다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어 성적이 망가져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 망가지는 학생들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아, 이거를 어떻게 또 개선해주고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따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전체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딱 보고 전체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아, 이 학생의 수능에는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 정도는 다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간혹 부모님들이 이 6월 고3 돼서 6월 9월 본 모의고사보다 성적보다 수능 성적은 여기서 한 단계씩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동덕여대 약대가 나왔어요. 네, 25 입시였죠. 그죠? 네. 그 학생이 2등급 초반이었을 거예요, 내신이. 네, 맞습니다. 2점 초반대였어요. 네. 그리고 6모, 9모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거의 2였어요. 네. 근데 이 학생의 목표는 약대였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야 내신 초반 2등급 초반의 등급을 가지고 교과로 약대라든지 종합으로 약대는 무리다. 무리다. 그리고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2등급이 그냥 쭉 평균적으로 2등급이 쭈르륵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논술을 추천했죠. 논술을.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논술 연세대는 약대는 안 쓰고요. 일반 예, 학과를 썼고요. 나머지가 이제 다 약대보다는 약대는 한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 이제 뭐 고려대라든지 또는 뭐 성균 뭐 이런 서강 이런 데를 일반 그 이과 학과로 배정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수능 후에 보는 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필요했던 보통 그때 당시 이제 세계 합육이라든지 세계 합칠이라든지 또 약대 같은 경우는 세계 합 5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머지는 수능에 이제 오히려 수능 엄청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자,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은요, 모두 1등급이고요. 탐구에서 한 과목만 3등급이 나와요. 나머지는 다 1등급. 네, 다 1등급. 그러니까 약대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수능을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연세대 논술은 떨어졌어요. 다행히 연세대 논술은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봤는데 떨어졌어.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논술에 가지 않았던 거죠. 이수능 성적이면은 그렇죠. 정시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동덕여대 약대에 정시로 지원해서 최초 합격. 최초 합격이었어요. 네, 최초 합격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었던 거죠. 저도 와, 이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2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어떻게 수능에서 전부 1에다가 탐구만 3이 딱 떤 거죠. 이 친구 이번에 꽈탑 찍었습니다. 아, 성적 장학금 받습니다.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요. 이 아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등급으로 어느 대학까지 정시에 갈 수 있을 것이냐. 먼저 그거를 따져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라인 나오는 거죠. 자, 작년에요. 2025학년도에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나머지가 3이 나왔어요. 정시에 지원하는데,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2025학년도입니다. 나머지가 영어 3, 탐구가 다 3, 3이 나와요. 이 학생이 건국대 공대 자율전공에 합격을 했는데, 예비번호 140번을 받았어요. 추가 합격 140번. 혜림쌤, 140번이면 뭐 문 닫고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문 닫고 들어가면. 근데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2025학년도에 이 건국대 공대 자율전공은요, 60 몇 명을 뽑았는데 세상에나 다군에 있었어요. 233명까지 추가 합격했어요. 4바퀴를 돌았네요. 233번까지 추가. 그러면 140번으로 합격한 이 학생이 22333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41, 142, 143, 이 학생보다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계속 붙은 거예요. 140명 가까이 한 바퀴 또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233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죠. 뭐 올 3등급에서도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시에 이 정도 성적이면 어느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까를 잘 모르시니까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했지만 사탐 넘도 연계가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예측을 해서 그 대학 라인을 딱 기준 세우고 그다음에 상향, 소신 이렇게 수시를 정해보는 게 좋다. 근데 수시에서는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교과, 종합, 논술 3가지가 일반적이죠.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급은 1등급에 있는 위치해 있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2등급에 위치해 있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3등급에 위치해 있는 4등급, 5등급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1등급에 위치한 학생들은 수시를 어떤 전형을 씁니까? 교과를 쓰죠. 그러면 2.5 정도의 학생들은 어떤 등급을 씁니까?
종합을 대부분 쓰게 됩니다. 또는 교과 종합을 혼합해서 씁니다. 그러면 3.5는요, 종합과 논술을 섞어서 씁니다. 4.4등급에서 5등급은요, 4등급에서 5등급은 교과 힘들어요, 종합 힘들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논술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도 연관돼 있어요.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랬을 때 보통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거국 같은 대학들은 대부분 수시의 전형에 교과 전형을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수도권에 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의 학생들은 고3이 됐는데도 내신에 목매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이런 또 차이도 있는데, 사실상 보세요. 분당에 사는 학생이, 그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신 4등급인데 2가 나온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분당에 많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4등급이 나오는 게 그 학생이 이런 게 이제 지금 대학 때는 그걸 사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인원수를 한번 보세요. 200여 명 남짓 한단 말이에요. 네,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용인 수지 보세요. 300~400명이야. 거기에 200명의 4%, 400명의 4%. 즉 1등급과 인원수가 틀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4등급을 내 실력이 4등급이야. 그거는 어느 정도 보면은 인원수가 적고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건 각 고등학교보다 인원이 작기 때문에 등급이 또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모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 수시에서의 대학 라인업 6개 대학을 정했을 때 저는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이 아이가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제자 중에 목표를 이제 국민대 아래 라인으로 잡았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네. 국승세단 요 정도 라인으로 잡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항상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계열이, 하고 싶은 계열이 명확했습니다. 어문 계열을 갈 것이다 라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여러 차례 하고 고3 때 이제 목표가 그 국sun 그쪽 라인으로 잡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1학년 때는 자기는 연고대 갈 거다 하던 친구였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가르쳤었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현역이 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점점 목표치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내신 성적에 맞춰서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고3 1학기 때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계속 차근차근 세특이랑 요 학종과 관련해서 어문 계열 준비를 좀 차근차근 잘 해왔던 친구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수시로 학종으로 이 친구가 고대를 붙어서 갔거든요.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고대면 전데? 나는 고대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레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내신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미리 대학을 결정해놓고 조금 내가 이 정도 학교는 합격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조금 풀어진 상태에서 이번 1년을 보낸다면 저는 정말 큰 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가 정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진짜 10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신만 보고 학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만큼 더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수능 성적을 올려서 수시든 정시든 보다 더 높은 학교를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을지 에 대한 고민을 정말 좀 전략적으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요번에 2026학년도에 굉장히 모범적인 합격 사례.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 모델이, 저는 계속 아마 이 모델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학생은 내신이 2.5등급이란 말이에요. 2.5등급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도 제가 예측을 해봤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학생이 항상 국어하고 수학은 괜찮았는데 영어하고 탐구가 약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인서울은 되지만
이게 건동욱 라인일까 아니면 국sun대란 라인일까 항상 고민이 됐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어떻게 라인업을 준비를 했냐면 일단 교과로는 국민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2.5를 가지고 국민대 교과 전형을 합격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논술을 준비시켰어요. 혹시 모를 거예요. 그리고 상위 대학을 또 노려볼만 하니까 그래서 논술을 준비시켰고 논술로는 서울과기대에 또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전형으로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 합격시킨 거죠. 그러니까 국민대, 서울과기대, 이화여대 이렇게 세 개를 그러니까 한관왕인데 전형 자체가 교과, 논술, 종합 세 개를 다 합격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학생 제가 고려대도 아시잖아요. 2.5는 고려대 쓰는 거 학업보수. 그런데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이 요번에 수능 성적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생명과학 3등급, 지구과학이 5등급이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그래서 고대 최저에서 최저가 안 되잖아요. 4개 합할이 안 나오잖아요. 네. 지금 4개 합할이 안 나오고 성균관대가 3개 합육이었는데 3개 합육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보통의 학생들이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인데 요번에 이화여대 미래인재가 2026학년도부터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 학생을 제가 건축학과에 제가 합격시켰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물리 원초를 안 해서 화생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생명 공공 계열로 미래인재를 잡아놨었어요. 근데 도저히 거기는 너무 경쟁률이 심하게 오를 것 같아요. 네. 네. 심하게 오를 거예요. 특히 26학년도는 25학년도에는 의대가 증원이 되다 보니까 메디컬 의대 쪽으로 많이 빠졌는데 26에는 다시 원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컬 쪽을 생각했더니 다시 생명 쪽으로 이제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모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모험을 했냐? 자,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있다는 거예요. 서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어요. 2개 합오. 면접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1단계에서 보통 5배수를 먼저 뽑는 거죠. 그러면 두 전형의 특징이 뭘까를 고민한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서류형은 준교과에 가깝다. 이화여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에서 2개 형태를 찢잖아요. 그러면 면접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단계 5, 6배에서 학업 역량보다는 서류에 대한 어떤 기반이 탄탄한 애들 뽑겠다. 그러면 이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한다. 이거는 분명 준교과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제가 이 아이의 생기부의 모든 생기부는 생명과 화학생명 이쪽에 있는데 제가 건축학에 다시 틀어서 넣은 건 뭐냐. 건축에 건자도 없어요. 이 학생의 생기부에는 네. 건축에 건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제가 딱 이제 확신이 드는 건 이 서류 전형은 종합전형보다는 준교과에 가깝다. 그런 대학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한양대가 있잖아요. 한양대는 대놓고 종합전형에 추천전형도 있죠. 종합인데 추천전형이 11%까지 추천을 줘요. 그 다음에 서류전형 있죠. 그 다음에 면접형 있잖아요. 면접형의 1배수가, 면접형에서 1단계 배수를 몇 배냐면 7배수. 많이 들어가네요. 자, 제가 나중에는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막 세특과 여러 가지 활동 글들이 막 빵빵하게 그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왜냐면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도 있지만 종합에서도 또다시 뭔가를 분리하고 있는 거야. 즉, 크게는
일반고와 특목 자사를 분리하게 뽑는 그런 형태. 또 하나는 교과, 준교과의 형태를 종합에 또 다시 영입시킨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균관대도 탐구형 융합형 있죠? 중앙대도 탐구형 융합형, 그다음 기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연세대도 또 종합형을 보면은 활동우수 있고요, 국제형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뭔가가 고려대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고려대학교가.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계열적 합이 대표적인 거예요. 계열적 합은 문과든 이과든 특목 자사가 지원하는 애들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자연계 쪽은 거의 90%에 가깝게 계열적 합은 과고, 영재, 그다음에 자사 이쪽 애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합도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막 넣고, 나 면접, 우리 아이가 면접 말을 좀 잘해. 면접 전형을 넣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학생부 종합도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준교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에 대한 이해가 네. 먼저 선제가 되어야지만 네. 성공적인 입시를 할 수 있는데, 전형에 대한 자세하고 이런 레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이해가 없이 오로지 그냥 내신 성적만 가지고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입시 전략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맞아요. 네. 하나하나 학교별 그리고 전형별 이해가 정말 가장 중요한 이번 입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또 했냐면, 자, 그러면 이제 3학년 1학기에 대한 내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냥 수시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상담을, 컨설팅을 하고 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이해를 해요. 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지만, 이제 3학년 1학기에 대한 내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하죠. 1등급의 학생들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내신 대비가 최선을 필수적, 다해야 합니다. 필수적이죠.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학년 1학기에 대한 내신 대비.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부터 이 얘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대학에서는요, 고등학교 내신이 5학기가 반영이 돼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돼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4학기가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만 내신이 반영되는 거예요. 여기서 3학년 1학기에 내신이 반영되는 과목을 잘 살펴보세요. 자, 상대평가 1등급부터 9등급으로 표시된 과목이 몇 과목이 있을까요? 많아야 3에서 4과목밖에 없어요. 각 고등학교. 그러면 5학기에서 4학기가 끝난 상태에서 이 3, 4과목으로 전교 1등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앞자리 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3학년 1학기 반영 비율이 제일 높았던 50%.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많죠. 네. 지금은 전체를 100으로 듭니다. 5학기가 다 예. 100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3학년 1학기 내신을 가지고 내신 등급을 뒤집는다. 그거는 예전에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마다 그게 다 틀려요. 보통 20, 20, 30, 50. 이렇게 가요. 고3 때 50%의 내신 반영인데, 고3 때 등급을 반전을 일으켜서 공부를 한다.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50%를 한 때도, 반영을 할 때도 사실상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항상 존재하고. 네, 맞아요. 등급이라는 거.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내 등급은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정말로. 걔네들은 뭐 놀고 있습니까? 걔들도 얘 앞에 있는 애들도 나와 똑같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학년 1학기의 내신이 사실상 5학기에서 4학기 끝났는데 이거를 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냥 지금 2학년 2학기 내신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오죠? 그러면 내신 포기할까요? 아이, 그거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해림쌤, 국어 과목이 고3 때 보통은 엄매 아니면 화작, 네. 학교들마다 이제 네. 틀리지만 엄매 아니면 화작이 나가죠. 네. 혹은 그죠? 독서가 독서를, 예, 나갈 때도 혹은 또 있습니다. 독서를 나가는 네, 셋 학교도 중에 있고. 하나입니다. 자, 이 모든 건 뭘 하더라도 독서를 나가던, 엄매를 나가던, 화작을 나가던, 이거 다 수능 영역이죠. 수능이죠. 그죠? 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을 선택하던, 확통을 선택하던, 이거 다 수능 영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영어는 어차피 수능 영역으로 다 대비를 해줄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독서를 3학년 1학기 때 내신으로 나간대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독서가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난 이 독서를 가지고 난 내신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몇 월 달까지 끌고 가냐? 7월 말까지 끌고 가. 미적분을 3월부터 해서 내신 대비가 미적분이 들어가니까 7월 말까지 내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과 내가 선택한, 예를 들어서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를 3학년은 문학과 독서는 언제 공부할 거냐? 근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는 그 과목의 이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독서 과목이어도 수능 특강 문학 독서를 같이 그렇죠. 학교에서 내신을 치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어도 독서와 문학 EBS를 같이 범위에 넣습니다. 언어와 매체여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는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 융통성 있게 시험 문제 출제해서 전체적인 수능을 관리할 수 있는데 수학은 또 안 그렇습니다. 맞아요. 수학은 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학을 6모 때까지 우리 아이가 수학이 보면 뭐 1등급, 2등급 나왔는데 9모부터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내신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신을 해야죠. 근데 그 내신이 수능 영역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네, 돼요. 맞아요. 네. 수능 공부하듯이 내신 네네네네. 그 다음 말고 그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학과 독서라든지 아니면 수원, 수투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자, 내신을 하면서도 이 나머지 수능 영역에 있는 영역들을 저는 계획을 해서 매일 국수영탐을 저는 국어도 예를 들어서 문학지문 2개, 비문학지문 2개, 이거는 매일 푼다. 매일. 그렇죠. 매일. 수학도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탐구도요. 탐구도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요. 어쨌든 20문항입니다.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보통 탐구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수능 준비. 그래서 이것도 매일 계획을 세워서 그 양만큼을 매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수능 때까지 그걸 꾸준히 한다고요. 엄청난 양이 그렇죠. 될 겁니다. 제가 좀 진짜 가끔 답답할 때가 있는데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니 2학년 때부터 나는 정시 파이터다 이러면서 2학년 때 내신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해요. 그랬는데 좀 큰일 난 것 같으니까 3학년 1학기 때 다시 내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아니, 왜냐면은 2학년 때도 꾸준히 정말 노력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내신 성적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 점수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2학년 때 이미 내신 공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놓았던 상태에서 3학년 때 다시 내신에 대한 공부 방법을 익히려고 하고 거기에 매몰이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을 손에 있는 걸 다 놓치는 상황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꾸준히 1, 2학년 때 차근차근 닦아놓은 내신을 3학년 때 마무리를 하는 느낌으로 가셔야지 이미 만약에 내신을 버리셨다면 그 마음 그대로 수능에서 내가 그 시간들을 모두 다 보상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수능의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학교에서 내신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수능 공부다라고 하면서 연계 작품들을 공부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건 학교 공부는 안 할 거야 하면서 그 시간에 모의고사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또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하루 일과를 잘 보세요. 보통 요즘 고3 학생들이 3시 반이면 끝나더라고요. 3시 반이면 끝나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날까 생각했더니, 봤더니, 그 밑에 학년들은 고교학점대야. 강의실을 운영을 돌려야 돼. 강의실로 네.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공립학교들은 고3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한 3시 반, 그냥 4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4시부터 이 학생들 일과를 한번 쫙 보자라는 거죠. 물론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고 또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또는 집에서 공부하는 좋단 말입니다. 4시부터 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시간을 쪼개서 내가 문학지문 2개, 비문학지문 2개, 그 다음에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탐구 2개 또는 사탐 아니면 사탐 과탐 이거 하루에 할 수 있는 학습량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정하라는 거죠. 여기서 본인이 그 부분을 매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학습량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속도가 이제 좀 나와요. 그랬을 때 학습량을 좀 더 늘리는 거예요. 조금씩 늘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하게 막 작심삼일이라고 나 오늘 이거 문제를 다 풀고 갈 거야. 이거 다 풀고 가야 돼. 이러다가 나머지를 못 하게 돼요. 예. 중요한 거 매일 국수 영탐을 일기를 쓰듯 꼬박꼬박 주어진 약속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혼자 스스로 못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관리형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형. 그래서 그런 요즘에 이제 저희도 하고 있지만 관리형, 스터디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매니저들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줘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매일매일 수업과 이 아이가 공부를 뭘 했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이 학생의 국어를 모의고사를 보고 그걸 누적을 시켜요. 누적을 시켜서 이 학생이 계속 틀리는 영역이 어딘지 취약단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그 취약단을 찾아내서 다시 또 학업 계획서에 반영을 시켜요. 너가 이 부분이 약한데 이게 너 지금 안 잡혀있냐. 학생들의 습관은 뭐냐면 자기가 어렵고 싫어하는 영역은 피하게 돼요. 맞아요.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거기가 뻥커가 나는 그걸 거예요. 먼저 해버려야 돼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주고 진행을 본인이 꾸준히 했을 때 정시에도 정말 실패할 확률이 크지 않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은 제가 올해도 나왔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탐론에서. 이건 뭐 사탐에 특히 사문과 책륜의 선택자가 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 힘들어서 넘어가는 학생들이죠. 대다수죠. 이렇게 는 이유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사탐으로 넘어간 학생들, 특히 사문과 책륜으로 넘어가는 이과생들, 문과생들은 여기서 이게 빠져야 돼. 원래 사탐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문과생들은 그게 빼서 이과생들이 사탐으로 과목을 바꾸는 한 과목만 바꿨냐? 두 과목 다 바꾸냐? 오래 있었습니다. 자, 지금 A 학생과 B 학생이 올해 수능을 본 학생이에요. 똑같이 공교롭게 이 두 학생은 국어도 엄매를 선택. 근데 등급도 똑같아요. 4등급, 4등급. 그 다음에 수학은 둘 다 또 미적을 봤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미적을 봤다는 건 이과생은 분명하다는 얘기야. 근데 A 학생은 수학이 3등급, B 학생은 수학이 2등급. B 학생이 거의 똑같네요. 예. 별 차이 없죠? 네. 예. 그리고 영어가 똑같이 2등급 나왔어요. 근데 B 학생, 수학이 2등급인 학생은 탐구를 생윤과 사문을 했어요. 그래서 1, 3이 나왔어. 합평균 2가 됐죠? 근데 수학이 3등급이 나온 학생은 탐구, 과탐, 물리, 생명을 했대. 2, 4가 나왔어. 합평균 3이 나왔죠? 근데 이 학생들을 배치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 즉, 서울과기대를, 자유전공, 공과 자유전공을 돌렸을 때, 수학 3등급 과탐 선택한 학생은 최초 합격이 나오고요. 수학 2등급이고, 사탐 학생, 1, 3 나온 학생은 서울과기대는 불합격을 예측이 됩니다. 자, 이거는 과탐의 과산점.
서울과학에다가 과탐 과목당 7%의 가산점을 줍니다. 어마어마하죠. 네네네. 그 다음 그 아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수학 미적분을 3등급이 나왔어요. 국어는 1등급이고, 네. 국어 너무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수학 미적분 3등급, 영어 2등급, 생명과학 3등급. 요번에 생명과학이 어려웠잖아요. 네. 지구과학이 1등급 나왔어요. 이 학생은 과탐을 본 학생이죠. 그래서 이 학생을, 이 성적을 가지고 중앙대 간호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배치 프로그램에 불합격 나왔죠? 네. 불합격 나왔는데, 중앙대도 과탐에 가산점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앙대가 과탐에 가산점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은 사실상 국어가 1등급이에요. 요번에 중앙대가 국어 반영비율이 30%예요. 높았네. 높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탐은 또 거의 30%인데 여기다가 가산점까지 주어지니까 이런 배치 프로그램, 진학 UA, 고속성장 이런 걸 못 잡아내는 거예요. 본인들은 계산해서 했대요. 근데 보세요. 불합격으로 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니다. 괜찮다. 여기 써라. 중앙대 간호학과. 보세요. 최초 합격 나오잖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최초 합격 나오잖아요. 합격했습니다. 네. 추가 합격도 아니고 여기 배치 프로그램에서 불합격으로 떴는데 최초 합격.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2026학년 중앙대는 예, 정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산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과탐에 대한 가산점. 그런데 사탐을 굳이 하겠다.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단 사탐을 가지고 그 등급을 가지고 수시에 써먹어라. 최저를 맞춰라. 정시에서는 분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수시에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 사탐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과탐이 4, 5가 나오는 학생은 차라리 사탐을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거는 가산점을 줘도 사탐에 1, 2등급 못 잡아내니까. 네. 근데 바꿨는데도 사탐도 3 나오고 3, 4 나오면 네. 뭐 이건 바꾸나 마나가 돼요. 차라리 그쵸. 과탐 2개 돼서 4, 4가 나오더라도 가산점, 얘는 3, 3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광명상가 이 정도 라인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탐으로 전환한 이과 학생들은 내가 수시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즉 수시 교과 종합 논술로 봤을 때 이거를 딱 넣어서 난 여기가 합격이 가능하다. 그런 전형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교과를 넣고 내 성적이면 여기 대학은 이과는 합격해 라는 확신이 드는 학생들은 근데 체제를 못 맞출 것 같아? 그럼 사탐으로 바꾸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정시까지 왔어. 그러다 보면은 이 사탐이 굉장히 뭐랄까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써먹을 수도 애매하고 써먹기에도 애매하고. 진짜 애매해요. 자, 이 학생 보세요. 국어 4 나온 애들. 만약에 이거 보세요. 수학 2죠? 국어 4죠? 탐구가 1, 3. 얘 그러면 탐구가 괜찮으니까 그러면 교차 지원하지? 라고 딱 갔더니 웬걸? 문과는 국어 잘하는 친구들. 국어 반영비율이 높아요. 높죠. 네. 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진퇴양난이 발생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학생은 국어가 4고 탐구가 합평균 6일에 3이 나왔어도 이과 쪽은 국어 반영비율이 20%, 25% 낮거든요. 거기다 가산점을 받아. 과학 가산점까지 네.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쩔 수 없어. 정말 도저히 안 돼. 그럼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근데 2개 자체를 다 사탐으로 갖고 가버리면 굉장히 그 정시에서 애매모호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 제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올 2026학년도 탐구 선택, 즉 사탐 선택과 과탐 선택인데 과탐 선택에서 별 이득을 못 봤다. 그런 애들이 비율이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8%가 다 과탐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 학생들은 과탐 성적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안 좋았을 거예요. 과탐 성적이
2.5등급만 되더라도 여기 가산점 받으면 인서울에 웬만한 대학은 다 들어. 그러니까 물론 앞에 이제 등급이 뭐냐면 네. 인서울에 대학 갈 수 있어요. 특히 건대 빼고요. 동국대, 그다음에 경희대, 그다음에 뭐 홍대, 그다음에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 가산점. 북중대단은 당연히 가산점이 있고 심지어는 수학 미적에도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는요, 사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탐구는 저는 정말 성실한 학생들이 성적이 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안 하면 안 나와. 네, 시간을 투자를 한 네. 학생들이 받아오죠. 네네네. 안 하면 안 나와. 안 하면 안 나와요. 요번에도 이제 또 재수생이라고 상담했는데, 그럼 탐구는 6월부터, 너 큰일 날 소리야. 뭔 소리야. 안 돼. 이과생 학생들의, 재수하는 아이들 70% 이상의 원인이 뭐냐면 수학 때문에 재수 안 해요. 탐구 때문에 재수 안 해요. 정시는, 그러니까 어차피 재수를 한다는 건 수시도 안 됐고 정시로 왔는데, 정시로 와보니까 탐구 성적이 안 좋으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탐이냐 과탐이냐.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요, 사탐 과탐엔 가산점 다 안 줘요. 오로지 시립대는 사탐, 과탐. 아, 이렇게 해야지 가산점. 두 개를 선택을 네네네. 해야만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는군요. 사탐하고 이과, 아니, 그건 가산점 없어요. 문과로 갔을 때 가산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탐을 해서 이과로 지원했을 때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도 과목당 또 4점씩의 가산점이 듬뿍 줍니다. 올해는 보세요. 배치 프로그램 올해도 또 실패했어요. 진학, UA 다 실패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이거 발표가 나왔잖아요. 불합격을 이렇게 시뻘겋게 떴는데 최초 합격을 했다. 이거 가산점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어요. 제가 올해 입결 다 뒤집어집니다. 네. 다 뒤집어져. 올해 또 문제가 지켜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이번 27학년, 27년 입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27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지금부터 당장 현역인 경우에도 그렇고, 계열을 지금 가장 먼저 정해야 하고,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학교별 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지금 최대한 빨리 미리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전략을 짜기 위해서 혼자서 그리고 학교랑만 고민을 하기보다는 좀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거를 저희가 적극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질문 하나도 못 받으셨는데 죄송합니다. PD님, 이 전용폰 좀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그 질문을 하나도 제가 못 읽어드리고 못 대응해 줬어요. 네, 끝날 시간은 저희가 됐고 하니까 저희 전용폰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해서 다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용폰으로, 저희 교육진담 전용폰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서 주시면 제가 1대1로 전부 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7학년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학생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정리했고, 앞으로 2027학년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2027학년도에 대한 입시와 관련된 얘기를 끄집어낼 거고, 아마 민우님이 특별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부터 의사가 또 늘 수가 있어요. 의사가. 그렇지 않나요?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됐잖아요. 맞죠? 지역의사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또 민우님이, 지금 준비를 해서 곧 민우님도, 방송에, 같이 또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주도, 2027학년도와 연관된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림쌤, 오늘 투샷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혼자 말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저도 계속 옆에서 들었습니다. 네. 1시간 너무 짧아.
저희가 또 남은 마무리해주죠. 이야기들은 네.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이번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고 또 저희잖아요. 그래서 이번 27학년 입시 대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희 제가 1대1로 컨설팅 해주잖아요. 네, 전화로. 그래서 구독 좀 꼭 눌러,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자 좀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변에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